연말정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정산이 뭘까요? 정산은 우리가 평소에도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임을 가거나 친구들끼리 놀러 가더라도 총무 역할 하시는 분이 돈이나 회비를 이제 필요한 만큼 거두시죠. 그리고 나서 정산을 해보니 돈이 나중에 보니까 부족하다면 추가로 더 걷겠죠. 그리고 오히려 돈이 남는다면 다시 돌려주게 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모임을 가졌는데 모든 사람에게 n분의 1로 딱 정산을 하진 않아요. 보통 A란 친구는 3차 때부터 참석을 해가지고 그 경우에는 1차, 2차 분은 당연히 빼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B라는 친구는 예약부터 운전까지 이런 걸 다 담당을 했다. 그럼 운전 수고비라던가 이런 거를 당연히 정제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정에 맞게 대한 조절이 필요한 것들을 정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모임 같은 데서 세무사라는 이유로 총무 역할을 맡다 보니까 조금 사례를 드리는데 팍팍 좀 되네요. 자, 그러면 말씀하신 이 모임 정산이랑 연말 정산이 같은 맥락의 얘기인가요? 연말정산도 우리가 그동안 이미 많이 하고 있던 모임의 정산과 사실상 똑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달 급여 때마다 국가에서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회사에서는 간이세표에 따라 세금을 대략 걷어두죠. 원천징수 그리고 간이세표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되시겠죠. 이렇게 매달 대략 원천징수 한 이후에 1년치 소득이 확정이 되면 세금도 당연히 그에 따라 확정이 됩니다. 이때 최종 확정된 세금이 대략 그 전에 미리 걷어놓은 세금보다 적다면 돈을 돌려받게 되겠죠. 그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환급이 되겠고요. 반대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이 미리 걷어둔 세금보다 더 많으면 추가로 더 부담을 해라, 더 추가 납부해라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환급이라든지 추가 납부 이게 이제 얘기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말씀 주신 내용들을 혹시 사례를 조금 들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 매달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1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매달 10만원씩 내가 받을 급여에서 국가가 떼갔으니까 1년이면 12달이니까 총 미리 낸 세금이 12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연말에 확정소득을 가지고 계산한 최종 확정 세금이 100만원이다 라고 하면 지금 100만원 냈으면 될 거를 제가 120만원 더 많이 낸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차액 20만원은 환급되어 돌려받게 되는 것이 되겠고요. 최종 확정 세금이 이번에 오히려 15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150만원을 냈어야 되는데 그 전에 120만원밖에 안 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3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쉽게 생각하면 더 냈으면 돌려받고 좀 부족하게 덜 냈으면 더 추가로 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면 일단 어려워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평소에 하던 모임이라든가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든가 이럴 때 하던 정산 개념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사례를 들어주시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 주신 이 환급이라든지 추가 납부가 나왔을 때 우리가 돈에 관련된 거니까 뭔가 돌려받거나 납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로자가 직접 가서 세무서에서 나 환급금 나와서 주세요. 혹은 추가 납부금 낼게요. 이렇게 혹시 직접 가야 되는 건가요? 다행히도 국세청에 직접 가진 않으셔도 되고요. 물론 국세청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오시는 걸 반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방식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매달 세금을 떼고 받았던 방식과 유사합니다. 연말정산이 확정이 돼서 추가 납부라던가 환급 이런 게 정해진다면 일반적으로는 2월달 여러분들 내년 2월달에 받을 급여에서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회사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3월에 그 부분이 급여에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환급이 많다면은 2, 3월에 급여가 평소보다 더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오히려 추가 납부가 생긴다면은 2, 3월의 급여가 평소보다 적게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근로자 본인께서 직접 확인하여 챙겨주셔야 하는 부분이고, 만약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 차이가 크다면 난 이 정도 받을 것 같은데 너무 적게 나왔네? 아니면 더 오히려 더 많이 나왔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인사팀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로자 본인이 자기 급여를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매달 받는 급여보다 조금 더 받았다면 환급금 들어왔구나, 그렇게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문득 좀 제 생각인데, 우리가 연말정산이라는 카테고리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그럼 보통 사람들이 연말에 좀 하겠구나, 연말에 바쁘겠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근데 말씀 주시기로는 한 2월, 3월쯤에 이 정산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이 연말정산은 이름이 연말정산일까요? 연말정산은 우선은 줄임말이에요. 근데 줄임말인데 연말에 하는 정산의 줄임말이 아니고요. 연말까지의 정산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연말인 12월 31일이 지나고 나서 다음 연도 초에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소득이라던가 각종 공제 부분들은 그 연도 말, 이제 12월 31일까지가 지나고 나야 최종 확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종이 확정된 다음 연도 초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이 줄임말이었군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소득이 확정되고 나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제가 연말정산을 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건지, 혹은 안 했을 때 불이익이 없을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이런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연말정산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긴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럼 회사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들만 반영해서 연말정산의 신고 자체는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출받은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출받은 자료가 없으니까 추가 공제를 반영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대체로 추가 공제를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손해가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가능하면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연말정산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거가 이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을 특히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2020년도에 직장을 2곳 이상 다니셨다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누락이 되면 국세청에서는 그냥 기본만 가지고 소득과 세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제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를 해서 가산세까지 부담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소득 합산을 반영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러기에 이걸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산세, 그 이름만 들어도 무섭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몰라서 놓친 거 굉장히 많잖아요. 네.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제가 깜빡해서 놓친 건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을까요? 조금 억울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다행히도 한 번 정도는 기회가 더 있다고 보셔야 돼요. 바로 내년 5월달에 진행하게 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 시 반영 못했던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다시 한번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말씀하신 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가서 신고를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거나 혹은 신고해야 되는 걸 깜빡해서 5월 신고기한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신고를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 같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사님께 맡기면 좀 공짜로 챙겨주시나요? 네, 농담이고요. 그런데 제 주변 지인들은요, 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도 국세청에서 별다른 연락을 못 받았던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혹시 내가 추가 납부가 있는 세금이 있었는데 안 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신고 안 한 경우에 몇 달 동안 연락이 없다고 운 좋게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산으로 이미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뒤 혹은 2년 뒤라도 연락이 와서 추가 납부 금액뿐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내라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안심하지 마시고 놓쳤다고 생각할 때 바로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란 말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얘기군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한 신고 내용에 대해서 세무사님께서 분석해 주시겠습니다.